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1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중매체와 사회문화 현상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선희정의 문화비평, 오늘도 선희정 문화평론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연예인 하리수 씨가 보도가 많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장을 찾아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자리였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오늘은. 네, 국회 앞에서 평등 텐트촌이 열렸고요. 지금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당신 농성이 31일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리수 씨 역시 여기에 동참을 한 겁니다. 우선 지난 4월 27일에 하리수 씨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면담을 요청했는데요. 네. 이 면담 요청서에서 성소수자는 오랜 세월 부당한 차별을 전면에서 마주해 왔고 차금법 제정에 반대하는 혐오 세력의 주된 공격 대상이었다라고 말하면서요.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 자체로 헌법 정신 구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4월 28일에 네. 국회에서 열린 차금법 제정을 위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에도 예. 참석을 했습니다. 하리수 씨의 이런 동참이 어떻습니까? 활동가들에게 힘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차금법 제정 운동이 15년이나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매번 제정한다 하면서 약속을 어겼고 그렇죠. 아무리 다양한 활동을 해도 사실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단식을 선택하게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칠 법한 일인데요. 하리수 씨가 대중적으로 영향을 가진 인플루언서로서 네. 당당하게 이제 앞에 나서서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 모습 덕분에 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시민들 사이에서도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반응이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리수 씨의 어떤 단단함 같은 것들이 영감이 되었던 것도 같고요. 네. 무엇보다 하리수 씨 덕분에 언론 보도가 확 늘어서 확실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모도 화려하고 어디서나 당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계시지만 네. 지금 이런 발언들의 내용을 곰곰이 들어보면 그 이면에는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고민 네. 또 개인으로서 살아온 삶에서 부딪혔던 그런 상황들 네.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이제 그 안에 묻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네. 개인적인 경험들 때문에 또 이런 자리에서 공적 발언을 하신 것도 같은데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하리수 씨는 아주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한 사회에서 시민이 경험하게 되는 차별의 성격을 정말 정확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용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리를 다쳐서 한 6개월 정도 휠체어를 타고 목발을 짚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목팔을 짚고 있으면 택시가 안 서 그냥 맞아요. 지나가고 이랬다는 거죠. 게다가 첫 손님이 여자라면 재수가 없다면서 택시 승차 거부를 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있어 왔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리수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도 이런 일 많이 겪지 않으셨냐.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또 장애인으로서 이제 자기가 7개월 동안 살면서 겪었던 어떤 차별, 그리고 또 성소수자로서 살면서 겪었던 어떤 차별이라고 하는 건 있겠죠. 하나하나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외국에서는 한국이 평등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차별을 여전히 겪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정확한 이야기인 게 차별이란 건 단일한 어떤 정체성 하나로만 당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교차적으로 사실 차별을 가지고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한국에 장애인 차별이나 여성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그렇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이제 차별의 교차성 때문이기도 한 거죠. 근데 하리수 씨가 개인 경험으로 이걸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시면서 또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이름이 알려진 트랜스젠더 연예인이기 때문에 하리수 씨 언제 등장을 하셨었지? 네. 지금 어떤 활동하고 계시지 이런 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네요. 네, 이 첫 데뷔가 네. 정말 인상적이었었는데요. 꽤 시간이 지났죠. 2001년이었습니다. 도도 화장품 빨간똥 팬이야.
라는 상품의 이제 방송 광고로 데뷔를 했는데요. 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파운데이션 상품이었고요. 그렇죠. 2000년대 초에 이제 당시 한 언론에서 광고 속 하리수 씨를 묘사한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생머리, 갸녀린 몸매, 여자도 반할 정도의 미인형 얼굴, 정장 스커트 차림. 이 모든 것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를 여자로 인식하게 해준다. 이게 이제 당시 이해 수준에서의 어떤 묘사인 건데요. 네. 이런 외모를 한 하리수 씨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광고 안에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가면 거짓말. 제가 노래까지 빨가면 거짓말 이런 노래가 흥얼흥얼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하리수 씨가 고개를 살짝 들면서 침을 삼키면 일반적으로 남성성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아담스 애플 그렇죠. 네, 모글대가 싹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그 광고의 카피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거거든요. 무슨 거짓말을 했냐? 우리 회사에 파운데이션을 쓰면 남자도 여자처럼 보인다. 그렇죠.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여자의 등장. 이런 식의 컨셉을 가지고 있었던 광고였고요. 이 광고가 나오면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진짜 파격적. 이라는 그렇죠. 평가를 받았었고요. 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건 트랜스젠더에 대한 편견으로 만들어진 광고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네요. 지금 만약 이런 광고 나온다면 이건 네. 또 문제가 될 굉장한 만한. 비판을 받을 텐데요. 네네. 하리수 씨가 계속 말해왔었던 것처럼 여자보다 더 여자 같은 것이 아니고 남자가 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여자였었던 건데 이걸 이제 광고 컨셉트로 잡았었던 거죠. 게다가 그 광고에 등장하는 모글대가 하리수 씨의 모글대가 아니었었고요. 그럼 거짓이군요. 그걸 이제 CG로 합성한 이미지였었던 거죠. 이 반전 효과, 새빨간 거짓말이란 콘셉트를 살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설정이었던 거고 이 광고 컨셉트 자체가 사실 하리수 씨 본인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이렇게 인기가 막 올라가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터보라는 그룹 기억하실 거예요. 네, 터보 뮤직비디오 여주인공으로 출연을 하기도 했고 이어서 1집 앨범인 템테이션을 내면서 가수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2001년 같은 해에 영화 노란머리 2에서도 주연을 맡았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슈를 몰고 다니는 연예인이 되게 되고 최근까지도 앨범 내면서 가수이자 예능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20년이나 됐군요. 벌써 시간이 네, 너무나 그렇습니다. 빠르게 지나갔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데뷔 당시 20년 전이니까 네. 대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말 지금하고는 격세지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하리수 씨 이름이 핫 이슈에서 와서 말하기 편하게 하리수인 건데 그야말로 핫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 언론 같은 경우 한국까지 찾아와서 사실 한국이 젠더 이분법과 남성성 여성성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강한 사회인데 하리수가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이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전과는 달라졌다. 네, 라고 하는 내용을 취재할 정도로 사실은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었고요. 당시에 영화 촬영장에 팬들과 취재진들이 계속 몰려와서 맞아요. 촬영이 계속 중단이 될 정도로 사실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KBS에도 많이 왔다 가셔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항상 기자들이 이렇게 따라다녔던 모습도 지금 생생하네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한 이제 방송사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는데 같은 날 방송되는 다른 방송사에서 하리수가 출연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리 찍었던 걸 폐기하고 하리수 씨를 섭외해서 다시 찍어서 경쟁을 붙이고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화제를 일으켰었던 그런 이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리수 씨의 활동이나 행보 자체가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상징성이 아무래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보니까 사실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트랜스젠더의 이미지를 과잉 대표하면서 또 버겁고 힘드시지 않았을까? 트랜스젠더 가시성이 더 확장되어야 하리수 개인이 짊어지고 있는 이 짐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이런 모습도 생각이. 있고 저런 모습도 있다는 걸 사람들이 또 아실 필요가 있는 건데. 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너무 오랜만에 하리수 씨가 출연하셨던
했던 인간극장을 다시 봤는데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은 털털한 성격인데 내가 사실 다리를 조금만 넓게 벌리고 앉으면 그러니까 그냥 다른 여자 연예인이 그렇게 앉으면 털털하다 할 텐데 내가 그렇게 앉으면 봐라 쟤 아직 남자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앉는 것도 서는 것도 훨씬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그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성격도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가 강요하는 또 여성성을 연기하고 수행하면서 이제 달라지는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지금 하리수 씨의 경우는 그래도 대중에게 정말 널리 알려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어쨌든 활동은 굉장히 활발하게 해오셨는데 다른 트랜스젠더 연예인들을 또 생각해 보면 관심을 잠깐 받다가 뭐 네. 지금은 아예 뭐 대중 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네.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충분히 트랜스젠더 가시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등장하면 그냥 이슈로만 그 정체성을 소비하고 네. 또 잊어버리고 하지만 편견은 여전하고 이런 식의 척박한 환경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편견들 때문에 사회적 위치가 취약해지면 또 연예계에서 막 부당한 일을 겪으셔가지고 정말 학을 떼고 도망을 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근데 그렇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씨처럼 화려한 연예인의 삶을 사는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나 가수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최근에는 레거시 미디어 뭐 혹은 올드 미디어에서는 뭐 여전히 트랜스젠더 연예인이 많지 않지만 너튜브 같은 뉴 미디어에서는 트랜스젠더 활동하시는 VJ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이게 연예계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보통 주목을 많이 그렇죠. 받지만 네. 트랜스 여성뿐만이 아니라 트랜스 남성들도 네. 너튜브에는 자기 채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트랜스 가시성이 좀 확대되기도 했고 사회적 인식도 많이 달라지면서 그 트랜스 당사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정말 이게 좀 어떤 차별과 혐오로 고통받지 않으면서 이런 분들도 오랫동안 좀 꾸준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가 그때 방송에서 한번 엘리엇 페이지 얘기 했었던 게 갑자기 그렇습니다. 떠올라요. 우리하고 그래도 문화적으로 저희가 접근 가능한 미국의 경우에도 사실 이런 연예인들이 제대로 막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조금씩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좀 주목할 만한 의미 있는 일이 있기도 했어요. 트랜스젠더 배우인 미카엘라 제이 로드리게즈가 TV 드라마 포즈로 에이미상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게 되거든요. 이 일은 헐리우드 트랜스젠더 여성을 위한 돌파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트랜스 혐오적이고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시스젠더 배우가 연기하면서 연기상 후보에 오르거나 상을 받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에서 박정민 배우가 트랜스젠더 여성을 연기하고 나무주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가 물론 박정민 배우의 연기는 너무 훌륭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트랜스젠더 여성을 연기했는데 캐릭터는 여성인데 나무조연상을 받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가 트랜스 캐릭터를 연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레번 콕스라는 되게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요. 이 배우 같은 경우는 트랜스젠더 캐릭터를 연기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드라마에서 그냥 시스젠더 여성을 연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이제 그러면은 정말 좀 큰 변화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트랜스젠더 정치인이 등장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네, 미국에서 2017년에 최초로 하원 의원에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 정치인이 선출됐는데요. 버지니아주의 하원 의원인 데니카 로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선출을 보면서 성소유자 대표성이 제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에도 성소유자 당사자로 커밍아웃한 정치인이 등장한다면 국회에서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얘기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지금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미료활동가의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가 이제 여기저기에서 우리 사회의 능력주의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 능력주의 자체보다는 능력을 어떻게 발견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좀 생각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능력을 평가하는 사회가 아니라 능력을 알아차리고 키워주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는 일단 장애인이 이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렇죠. 가능해지고 이주민이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는 체류 자격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 성소수자가 가족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은 동성원 법제화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사회가 제도적으로 그러네요. 받침을 보장하고 해줄 때야 맞췄는데.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각자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한 걸음이 차별금지법 제정. 이걸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작이 이 차별금지법 제정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청취자들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목소리를 낸 트랜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 이야기와 함께